햇살이 아파트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정분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밥솥에 취사 버튼을 눌렀어요. 밥 냄새가 퍼질 무렵 손녀 민서가 작은 발소리를 내며 방에서 나옵니다. 분자는 아이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밉니다. 우리 민서 일찍 일어났네. 밥 먹고 어린이집 가야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습니다. 분자는 김이 나는 국을 떠주고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새벽마다 출근하고 나면 분자는 손녀를 챙기고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를 널고 시장에 들러 채소를 사고 오후엔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요. 5년 동안 매일 반복된 일상은 이제 몸에 밴 습관처럼 되었죠. 하지만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칩니다. 그래도 분자는 웃으며 생각합니다. 민서가 밝게 자라면 됐지 뭐. 이웃 김 여사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정 선생, 아직도 애 본다면서요? 대단하네. 내 딸은 시댁에 맡길 생각도 안 하더라니까. 분자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손녀 보는 게 낙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작은 서운함이 피어오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 윤지연이 퇴근에 들어옵니다. 정분자는 오늘 민서가 그림도 잘 그렸어요 라며 아이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곧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분자는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왜 기분 나빠? 민서가 묻습니다. 분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이의 볼을 쓰다듬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서가 이렇게 이쁜데 뭐가 나쁘겠니? 그 말 뒤에 작은 한숨이 방 안을 스칩니다. 밤이 깊어가자 거실 불빛이 꺼집니다. 분자는 혼자 앉아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며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녀의 눈가엔 피로와 서운함이 동시에 번집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애쓰는 게 당연한 거지. 다 가족이니까. 그 말에 스스로를 다독이며 분자는 다시 조용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점심 무렵 윤지연은 회사에서 상사의 꾸중을 듣고 돌아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밀렸고 아이 문제로 조퇴한 전날의 기록이 보고서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억눌린 감정을 꾹 참은 채 퇴근 후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분자가 민서에게 밥을 먹이며 웃고 있었죠. 민서야, 밥 남기면 안 되지요. 한 숟갈만 더 먹어요. 그 평온한 목소리가 오히려 지연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애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자는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밥 좀 더 먹으라고 한 건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밥그릇만 덩그러니 식어갔습니다. 분자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지연의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통화가 끝난 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어린이집에서 할머니 얘기만 한다네요. 교육에 방해될 수도 있대요. 그 말에 분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을 찾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하던 손끝이 뜨거운 물에 닿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분자는 혼자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방 안에서 잠이 들었고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침실 문을 닫았어요. 분자는 식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주름진 얼굴 위를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속삭이는 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 담요를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쌓여온 상처가 천천히 금이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이제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위엔 김이 나는 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반찬을 가지런히 놓으며 오늘은 민서 좋아하는 두부전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윤지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그때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민서 안 봐주셔도 돼요. 순간 젓가락 소리가 짤깍하고 떨어졌습니다. 분자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이니,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연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서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서는 상황을 몰라 눈을 굴리며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상호는 젓가락을 들다 멈추고 지연아, 지금 그런 말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자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쉴 때가 됐나 보네. 그 미소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분자는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 우리 민서 잘 자라면 됐지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식사 후 분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조용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낮게 울리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분자의 손끝이 물에 잠길 때마다 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등 뒤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서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습한 바람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분자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5년 동안 손녀와 함께 지내며 한 번도 비운 적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옷을 한 벌씩 개어 넣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서가 자주 입던 분홍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살며시 옷장 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건 민서 거니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방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시각 윤지연은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며 방 안을 물들였어요. 잠결에 거실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냥 잠시 산책 나가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분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엔 민서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새벽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진 골목길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분자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나도 나답게 살아야지. 버스는 서서히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점점 밝아졌고 들판 너머로 아침 햇살이 번졌습니다. 정분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늦은 오후 윤지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더니 어린이집 번호가 떴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무슨 일이지? 하며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교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서가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손끝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흩어졌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네, 금방 갈게요. 말을 더듬으며 급히 가방을 들고 달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누르던 손이 떨렸어요. 마음속엔 그때 어머니 말 좀 잘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집 부엌에서 정분자는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낯선 번호에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다쳤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아들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분자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의식이 없대요. 병원으로 오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분자는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람에 식었고 손에 쥔 인형 하나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다시 집어들고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로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의사의 짧은 설명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데 충격이 커서 의식이 일시적으로 잃었어요. 그제야 그녀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분자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지연은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분자는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하얀 시트 위에서 민서는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조심스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서야 할머니 왔어요. 그 손길에 아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은 흐느낌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분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아이를 향한 위로이자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은 분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고 상호는 조용히 그 옆에 섰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오랜 오해와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손이 살짝 움찔하더니 아주 미약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병원 복도에는 잔잔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서는 창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얀 붕대가 감긴 이마가 아프게 보였지만 얼굴빛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정분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윤지연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긴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이불 밑에서 살짝 손가락을 움직인 민서였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자는 깜짝 놀라 몸을 숙였어요. 우리 민서 깼어요? 목소리에는 기쁨과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지연도 급히 달려와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민서의 말에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해를 되뇌었어요. 분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 말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방울이 민서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그 눈물 자국 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잠시 후 상우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중 한 잔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은 머뭇거리다 컵을 받았어요. 그 순간 분자의 손등 위에 지연의 손이 닿았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어딨어요. 살아가다 보면 서로 힘들 때가 있죠. 병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씻어내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분자는 병실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붉은 빛이 병원 벽에 길게 비쳤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어머니, 민서 퇴원하면 시골로 내려가 뵐게요. 분자는 잠시 미소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꽃이 피면 같이 밥 먹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석양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이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서는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정분자는 먼저 시골집으로 내려와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마당에는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녀는 낫을 들고 풀을 베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젠 정말 고요하네요.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영과 상호, 그리고 민서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민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자는 아이를 안은 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윤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분자는 미소로 대신 답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힘들었죠. 밥은 내가 할 테니 좀 쉬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그 짧은 말이 오랜 시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상호는 마당 옆 평상에 앉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담담히 말했다. 이젠 어머니도 좀 쉬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분자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국화꽃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마당 위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서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며 깔깔 웃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아이에게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분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이게 행복이지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식사 후 모두 함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분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말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요. 참 오래 걸렸어요. 그 말에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향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골 마당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정분자는 새벽마다 마당의 국화 사이에 작은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서가 분홍색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학교 가요. 민서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분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민서 멋진 학생 됐네요. 윤지연은 차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경직된 표정 대신 부드러운 여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마당 한켠에서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어머니. 이번엔 우리가 국화밭 도와드릴게요. 분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젠 내가 덜 바빠졌으니 기다릴 수 있죠. 차가 떠난 뒤 마당엔 다시 고요한 바람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국화 앞에 섰습니다. 꽃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며 빛을 흩뿌렸습니다. 분자는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졌어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따뜻해진 듯 했어요.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분자는 동화책을 읽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의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촬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천천히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자는 책장을 덮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그녀의 미소가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하늘은 붉고 따뜻했습니다. 그 노을빛 속에서 정분자의 눈가엔 평화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